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시킨 택배가 내일 도착하는 택배 강국 대한민국. 이런 편리함 뒤엔 1일 평균 약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고서에서는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알아보고 택배 기사님을 만나 배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노동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업계마다 심야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는데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는 주요 택배사 4곳과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죠. 하지만 택배 노동자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된 지 5년째. 현장을 누비는 택배 기사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말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고 기온은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체온도 현재 36.4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택배 기사님들의 업무 환경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가서 체험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매일같이 오시는 거네요. 여기는 매일 이틀에 한 번 정도. 네, 다 배우시면 돼요. 처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경사 보시면 평균적으로 배송하시는 개수가 어떻게 해요? 평균으로 치면 저는 한 230개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5,500개 정도 나오는데 한 220, 3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저 먼저 씌우시고 가볍다고요. 2개 씌우시고 202호를 씌우시고 예.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그나마 좀. 네네. 부산은 전체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없는 데가 평균으로 치면 더 많습니다. 또 오른쪽에 가시면 202호가 있습니다. 빼입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는 평균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9시 정도 되면 저는 출근합니다. 10시간 이상 근무가 다반사인 택배 기사님들. 그렇다면 택배 없는 날에 쉬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쉬어보신 적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2020년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해서 저는 쉬었습니다. 올해 쉬면 5번째 다 쉬는 겁니다. 3일 이렇게 연달아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딱 한 번인가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날 쉬면 그날은 그냥 쉬는 건데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날을 돌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제도적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제 좀 정착화되어 가려고 하는데 올해도 택배 없는 날 안 쉬게 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택배사들도 이걸 안 쉬려고 할 것 같은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택배법이라는 법이 있긴 있으나 강제력은 없고 사회적 합의는 했으나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사측에서 파기를 하면 저희는 또 파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엔 주도적으로 배송을 도와드려 봤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1, 2, 3,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라인이 많고 하니까 물량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고쳐졌다고 하던데. 이거 아니면은 다 들고 12층, 지금 이게 15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1500, 2호, 1200, 2호. 두 개입니다. 네. 홀수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선다는데요. 잠시만요. 1407호네. 14층이네. 일단 잘못 왔고
아니 홀수층에만 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려가는 건 되는데. 1407호. 택배 기사님들이 왜 뛰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쌓인 물건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3개 라인 배송을 직접 마쳤는데요. 걷고 뛰는 일의 반복이다 보니 체력이 금방 소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택배 기사님을 도와드려 봤는데 아까 처음 있었던 짐보다 그래도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택배 없는 날에만 택배를 안 시키셔도 이 기사님들이 이틀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없는 날에 쉴 수 없는 택배 기사님도 있습니다. 쿠팡, ssg.com, 마켓컬리 등은 자체 배송망을 쓰기 때문에 평소처럼 배송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CJ그룹 계열사가 새벽 배송의 일부 업체를 에둘러 비판하는 일도 있었죠. 시민들은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를 통해 택배 노동자를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노력 덕분일까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020년 12.2시간에서 2021년 11.8시간으로 소폭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택배 없는 날이 매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기업이 더 생긴다면 언제든 택배 없는 날은 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휴식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걸까요? 2021년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 작업에 관한 규정이 빠져 아쉽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문도 발표해 시행 중이지만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국토부의 현장 점검은 매달 2곳, 연간 24곳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전국 택배 터미널 수가 400개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횟수입니다. 사회적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는 국토부의 설명과 택배 노동자의 목소리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죠. 택배 없는 날은 사실 저희 1년에 하루 쉬는 날인데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법 제도적으로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고객분들이 불편을 감내하시고 저희한테 쉬는 날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행복을 배달하는 행복 배달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 휴식 보장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노동약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완성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였습니다.